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가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증시가 크게 급락한 것에 비하면 미국 증시의 급반등은 좀 의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부분을 해석하게 된다면 위기감이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가 압박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금리 동결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 금리에 대한 그런 인상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일단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한 2차례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의 어떤 금리 상황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상황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늘어나는 시점이 주가가 바닥이었던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일단은 방어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두고도 약간 이제 증권사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좋다, 아니다, 소각도 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갈리고 있는 의견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 간밤에 약간 걱정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죠. 러시아 증시도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또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우려감을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포성이 올랐을 테고요. 일단은 간밤이 약간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이제 속보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키예프에 대한 어떤 부분, 거기까지는 아니고 키예프 근처까지 진격을 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이 오늘까지도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속보가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군 철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고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주저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발은 마이너스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를 제법 많이 낙폭 한 2% 넘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까지 바로 땡겨버립니다. 이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3.3%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0.28, 즉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치고 올라간 데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이런 정도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다우지수도 같이 딸려 올라간 것을 본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저가 매수였다기보다는 일단 뭔가 조금 안도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하면 베테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테랑 분석가들은 최근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었다. 네. 그 다음에 기술주 분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은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아마존이나 구글 등 기술주를 매입해야 한다. 현재의 증시 상황은 저가 매수의 최적 타임이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기술주 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든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완화가 되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매수의 최적 타이밍이다. 이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되고요. 저가 매수의 어떤 대거 유입,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끝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이상 크게 이제 뭐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끝이다. 최악이다. 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면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뭐 첨단 산업 쪽에 어떤 제재 또는 금융권 제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에너지를 겨냥하는 제재를 현재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유 가격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요거는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왜냐면 이제 러시아가 이쪽 부분, 이 에너지 부분에서 약간 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유럽과 러시아가 매우 상관관계를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당장 유럽 지역에 대한 불편함 뭐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쪽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굳이 가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쪽에서 반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무기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 쪽에서 러시아가 지금 유럽하고 이 천연가스의 공급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줄까라는 식의 느낌 그런 것들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왜냐면 이번에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을 옥죄는 그런 무기로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럽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부각시켰다는 이야기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미국 쪽에서는 이제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죠. 이제 뭐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미군의 무기를 많이 사라 또는 이제 미군의 어떤 그 병력 증가를 요구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지지율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놈 미국 놈이랬다. 저기 러시아 놈 나쁜 놈, 뭐 중국 놈 똑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규모가 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득도 있었을 테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챙기는 이득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친러, 성향의 어떤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되는 거고, 이 에너지를 이용한, 또는 이제 그런 자원들을 이용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서방 국가들을 좀 옥죄는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무기가 있어 이런 자원을 무기로 한 그런 어떤 힘도 좀 과시를 했을 거라 생각되기도 하고요. 유럽 쪽에서도 지금 뭐 딱히 뭐 개입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하지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일찍 끝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게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병력 파견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나토도 이제 어제 결정했죠. 병력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유엔 쪽에서는 이제 뭐 안전보장이사회 열린다고 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반대를 하고 나설 수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보면은 러시아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만장일치 되지 않으면 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가 맘대로 그냥 휘젓고 나서 그냥 가버리게 되면 그냥 상황 끝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뭐라 그랬어? 라고 하고 서방 국가들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아주 얌시러운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러시아 증시가 이제 폭락세를 좀 보였죠. 장중에 무려 45%나 하락해서 하루 기준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만회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33%로 폭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 증시 역사상 5번째로 큰 낙폭이래요. 역대 최대 낙폭이 1990년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로 53% 네, 반토막 났을 때였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긴 해요. 이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졌을 거다. 또 이제 경제 제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텐데 이 경제 제재를 이제 뭐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놓고 이제 철수를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제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니들 이제 규탄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라. 뭐 공격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건데 알았어. 우리 나간다. 그리고 나가버리면요. 일단은 목적 달성은 다 끝났고 러시아 군대 나가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제재를 더 이어갈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진행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만 이상해지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뭐 코미디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국정 운영 능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뭐 불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나토 가입을 뭐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나토 가입이 지금 완전 물 건너간 거잖아요. 나토에서도 그냥 너희들한테는 군대 보내지 않을게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자기 세력을 구축해 놓고 나서 철수하게 되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된 듯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 되겠죠. 그냥 우크라이나만 약간 불쌍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갔다라면 거기서 일단은 편안한 그런 종료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적 행동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상황이 길어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좀 이제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약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뭐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나스닥 상황을 보고 간다라면 일단 약간 우리도 반등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예상치에 뭐 부합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1.25%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일단 기준금리는 유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물가를 고려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자, 지금은 일단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됐는데 이 금리를 어떻게 인상을 시킬 것인지 속도가 얼만큼 나올 것인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가상금리 정도 수준이 한 1%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올려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1.25인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 이 간격이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1.25 정도니까 미국이 만약에 0.25의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또는 0.5가 되더라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하죠. 근데 0.25든 0.5든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후속 조치로 금리를 더 인상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미국과의 이런 어떤 가상금리 형태의 모습을 이렇게 열어놓고 움직인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되겠는데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거리도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해놓고 상황을 다시 보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죠. 이번 4월 금통위에서도 역시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총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주열 총재지만, 이제 4월에는 이제 신임 총재가 부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그 다음에 신임 총재 부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 된다라면, 4월 금통위원회는 역시 금리 결정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동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0.5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시켜버린다든지, 3월, 4월 연속 인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약간, 조급해지겠죠? 네,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4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동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5월과 8월, 이렇게 금리가 될 가능성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왜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도 그 3월달, 뭐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의 어떤 간격차가 좁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 정도까지의 금리 수준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25라면 0.75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아마 올해 정도 5월과 8월은 그냥 금리 인상을 계속 가게 될 것이고요. 요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1.75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리면 2%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연내 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고려하고 있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속도가 좀 조절이 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변수를 줄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좀 약간 속도 조절,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라면 아마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완만한 금리 인상, 이걸 통해 가지고 뭐 경기의 성장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시장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면 나쁘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면 시장에게도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자사주 공시 지수가 과연 바닥을 찍었는가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 주식 취득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24억 정도 늘었다. 그래서 아니죠. 전년 동기가 4,124억이었고 이번 연도가 4,621억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는요, 보통 이제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회사 돈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상장사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간 그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구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저점이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반등이구나, 또는 이제 회사에서 이것을 방어해 주는구나 등등의 이야기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 거죠. 시장별로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감소가 좀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7배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리고 공시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19건, 그래서 지난해 13건 대비 또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요동을 좀 쳤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고,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 금액적인 부분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트리온 쪽은 바이오의 어떤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인데,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두드러진 그 시점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가가 저점을 형성했었던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자사주 공시가 나왔을 때는 그 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지금 당장 저점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저점을 형성해서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국내의 경우 많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을 한다. 자,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밑바닥에서 주주 가치를 하기 위해서 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해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주가가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면 그걸 또 나중에 갖다 팔아. 나중에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담감은 누구한테? 그대로 개인 및 투자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소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정말 주가를 방어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니들 자사주 매입을 해놓고 물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순수하게 시장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양날의 칼일 수도 있어요. 지수가 지금 당장 떨어지니까 니들이 자사주 매입이라 해서 방어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제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뭐 좋은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딱 이제 뭔가 좋은 이야기라든지 또는 저점에서 싸게 샀으니까요. 싸게 사가지고 쭉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 올라갈 때 홀랑 팔아먹어.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뭐 방어해준다는 입장이라기보다도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부담이 더 많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일 수도 있다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자사주 소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나스닥이 3%대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뭐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건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뭐 군사적 개입이 없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조금 더 상황이 좀 완화하게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뭐 일단은 미국의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뭐 당장은 없을 것 같고 한 5월, 8월 정도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올해 한 3% 정도, 3번 정도, 3%가 아니라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소 2회 이상, 네, 3회 이상은 일단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속도가 조금 늦춰져서 움직이게 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 이 말씀도 같이 드렸죠. 네. 자, 늘어나는 자사주 매입 공시, 이게 이제 시장의 바닥이다,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보유했다가 주가가 올라가서 팔아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봤을 때 얘네들이 주식을 소각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바닥이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자사주 매입을 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네,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주식시장의 조정 때 30-40%까지 떨어지더라도 다음 강세장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크게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몇 배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읽는 그런 책에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긴 한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주식은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주식들은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기 시작할 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그 종목들이 빛을 발하게 될 테니까
이제 일찌감치, 너무 일찌감치 팔아먹는다거나 너무 일찌감치 그런 것들에 손을 놔버리는 상황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주식 갖고 계신다면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시황에서는 주가의 상승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